톡톡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해 제작되는 방송 톡 여는 세상 진행 MC 박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연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의 윤미향 상임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며칠 앞으로 다가가자면 12월 24일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두 다 이젠 조금 쉬자. 우리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 조금 쉬면서 2016년 새해를 준비하자 할 때였어요. 그런데 뉴스 속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연내 타결하기 위해서 기시다 외상을 한국으로 보내겠다.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소식이라면 이미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어야 됐고 이미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을 충분히 만나서 설명을 해도 부족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아베 총리의 이 급작스러운 발표는 저희들을 당황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12월 28일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를 통해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피해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 왜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는 이 한국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했고 정부의 책임을 통감했고 10억엔도 준다고 하는구나. 문제가 해결됐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라고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사실은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를, 위안소를 군 시설로 만들었다라는 것, 입안하고 설치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군이 직접 관리하고 통제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성들이 아베 총리가 말하는 것처럼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 그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가 되었고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 점령지 일본 여성들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였다는 것. 또 그 피해가 심각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또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당시의 여러 국내법, 국제법으로도 법을 위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하나도 충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군의 관여하에 여성들의 명예와 상처에 어떤 훼손을 끼쳤다. 상처를 아프게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 그 앞에 민간업자가 행했던 일에 군이 관여했다. 그러면 여전히 이 문제 주체는 민간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군이 주도적으로 군이 주체가 되어서 이 범죄를 집행했다는 것이죠. 이번에 한일 합의에서는 그것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은 그러한 사실 인정에 기초하여서 이러한 후속 조치를 실행해야 된다. 그 후속 조치 하나는 그냥 그 전에 총리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총리가 번복하는 방식의 사과가 아니라 번복할 수 없는 방식의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국회 결의 사죄를 하든 내각 결의를 사죄를 하든 이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라는 것, 그것을 밝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죄 증거로 경제적인 지원,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피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옷을 벗고 있어서 옷을 입혀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일본 정부는 우리를 불쌍한 여자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민간단체 돌봄으로 정부의 지원금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들이라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일본 정부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법적인 배상도 아니고 책임도 아닌 지원금, 그것도 한국 정부가 피해자를 위해서 만드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재단에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후에 기시다 외상도 배상이 아니다. 아베 총리도 우리의 법적 책임을 이미 다했다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건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과 똑같은 그러한 위로금의 성격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상규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 20만 명이 끌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겨우 피해자로 신고하신 분들은 238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46분이 살아계세요. 도대체 10억 엔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을까요? 우리는 한국 정부에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 여성들에 대한 그 진상, 어디에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분들의 뼈는 무엇이 되었는지, 그분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10만 명이 넘는 여성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갔는데 그 이후에 한국 사회도 가해자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 후속 조치의 책임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 교육, 추모 사업뿐만 아니라 다시는 일본의 정치가들이, 일본의 지도자들이 망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 이것은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후속 조치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대신에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사과, 오합이라는 사과, 사죄도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과, 오합이라는 표현으로 했고, 그것도 총리는 사죄할 수 없으니 대독사과로 마쳤습니다. 왜 총리는 사죄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통화를 했답니다. 피해자는 알 수 없는 내용, 국민도 알 수 없습니다. 단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소식은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의 법적 책임은 65년 한일협정으로 다했다라는 아주 뻔뻔한 가해자의 폭력을 그대로 피해국의 대통령에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것입니다. 자, 더 무서운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로 지금 앞으로 작용될 그런 합의를 이번에 12월 28일에 한국 정부는 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앞으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면서 심지어는 여성들이 스스로 갔다, 돈 벌기 위해서 갔다, 강제로 간 게 아니었다 라고 역사 교과서에 기록한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유엔에서 일본 사회에서 어떠한 역사 왜곡이 일어나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생각해서 비판하지 않겠다. 이 인식에는 무엇이 있느냐? 피해자에 대한 인식, 피해자 중심의 접근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 여전히 가해자 중심의, 가해자를 고려하고 가해자 입장을 배려한 그러한 해결이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비를,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 대사관의 안녕과 위엄을 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독일이 나치의 범죄에 대해서 사죄하고 이제 홀로코스트를 치워라,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12월 28일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절규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의 이후에도 계속 일본 정부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10억엔 밖에 없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앞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 더 사죄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일본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비방 중상이다.
일본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며칠 전에는 참의원 회의에서 강제 연행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일본 자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 행위였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가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면서 그럴 때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다시 길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이면 피해자들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명예를 더럽히면서 우리는 살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스스로 돈 벌기 위해서 그 전쟁터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강제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손잡기, 연대. 그동안 할머니들이 보여준 연대, 그 길을 따라가면 길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피해자였으면서도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 지진 속에서 지진의 복구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는 여성들을 위해 모금을 하자라고 손을 건네셨고요. 그 여성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금을 해서 1,500만 원이라는 해당되는 그런 모금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속옷을 선물하고 따뜻한 연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전쟁으로 피해를 입는 성폭력 피해를 입는 여성들에게 그리고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태어나는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내서 나비기금을 보내겠다라고 손을 건네오셨어요. 더군다나 지난 2015년 6월 24일에는 김복동 할머니가 내가 전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나처럼 그렇게 전쟁 때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없는 그 아이들에게 내가 내 전 재산 5천만 원을 내어놓을 테니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번에 12월 28일 이 엄청난 폭력 앞에 김복동 할머니는 또 다른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도 피해자이지만 나와 함께 전쟁터에 끌려가서 그렇게 일본 군인들에게 성폭력 당했던 20명의 여성들, 나는 살아 돌아왔지만 그 20명의 여성들은 지금 어디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피해자이지만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일본 정부가 법적 배상 아닌 그 10억엔 아니 1,000억이라도 나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지금 시민들이 제안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손잡는 정의기억재단에 나도 그 20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손잡는 지원금을 출연하겠다라고 하시면서 100만 원을 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수입이라고는 정부의 지원금밖에 없습니다. 그 지원금을 모아서 이렇게 내셨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이 할머니들의 손을 잡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아픔을 갖지 않은 사람 없을 것이에요. 저도 저의 개인적으로 아픔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 아니 이 험난한 세월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아픔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힘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손을 함께 잡는 것. 그 손을 잡음과 동시에 잘못된 사회를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해 당당하게 외치고 함께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가 함께 일본의 10억엔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다 하지 않는 진상규명, 역사교육, 평화비 건립 그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그런 활동을 함께 해 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잡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